지금 LH권으로 해서 여당의 서울시, 대전도 부산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아마 후보자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려운 상황이 좀 되어 있다라는 생각은 가질 것 같은데요. 특히 박영선 후보 같은 경우는 서울시장이기 때문에 훨씬 더 그런 생각을 가질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보면은 전수조사를 우선 먼저 했습니다. 전수조사를 했었는데 결과적으로는 플러스 7명밖에 다 나오지 않았고 청와대에서 나오지 않았다. 그러니까 박영선 후보 자체도 이 전수조사로는 부족하다라는 거를 생각을 했던 것 같고, 이 전수조사 지금 1차가 나온 겁니다. 368명 전수조사, 청와대는 그게 전수조사를 한 거였는데 2차 전수조사는 한 3,700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 2차가 나오기 전에 국민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만족하지 못한다. 이거는 당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특검을 하자. 왜냐면은 검사가 이거를 수사하기에는 검경수사권 조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올 1월부터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검 얘기가 나왔고, 전수조사는 부족하고, 지금 국수본이 같이 합동으로 수사를 하고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국민이 못 믿겠다면은 특검도 할 수는 있다. 이런 상황으로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박영선 후보가 전격적으로 특검을 제안을 했죠. 그리고 김태년 원내대표가 EHS라 특검에 대해서 받고 야당에게 제안하게 되는데 바로 그 전날 있었던 상황들을 우리가 좀 곱게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권 차원에서 자체적인 조사를 했고 여기에 대한 발표가 정세균 국무총리의 발표, 청와대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여론이 굉장히 싸늘했죠. 셀프 조사에 대한 발표에서 나오는 것들이 거의 없는 상황이었고 여기서 국민들이 갖고 있는 의구심들은 차명거래 등 강제성을 띈 수사를 통해서 분명하게 발본세 권한 진실을 밝혀달라는 것이었는데 여기에 대한 초기 대응이 정권이 굉장히 못 미치는 상황에 이르렀기 때문에 여론이 굉장히 안 좋게 흘러갔습니다. 특검을 박영선 후보가 전격적으로 제안했는데요. 특검이 현실적으로 이뤄지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국회에서 법안도 처리 통과되는 시간이 걸리고요. 특검을 통해서 최종적인 특별검사 임명을 하게 되고 임명이 되게 되면 특검팀을 구성해서 사무실을 만들고 여기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기까지 최소한 2달 가까운 시간이 걸리게 됩니다. 많은 국민들이 걱정하고 우려하시는 부분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관련된 증거들이 하나둘씩 인멸되는 것은 아닌가에 대한 걱정과 우려가 커지고 있는 거거든요. 경찰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 합동수사본부가 출범해서 이뤄지고 있지만 대규모 압수수색 그리고 이를 넘어서 즉각적인 소환 조사로 하루하루 바쁘게 수사 일정들이 진행되고 있는 것인가, 여기에 대한 비판이 상당히 쏟아집니다. 그런 차원에서 그들에 대한 수사들이 매우 미진한 부분들은 국민적 의혹을 키울 수밖에 없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증거인멸에 대해서 제가 조금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우선 수사가 늦어졌다 얘기를 하는데요. 3월, 그러니까 지난주 2주 전에 화요일, 2일 화요일입니다. 그때 참여연대가 기자회견을 했고 그 다음 수요일 날에 고발인 조사가 들어갔고 3, 4일 동안 이제 고발인 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금요일 날에 영장 신청을 한 것이고 그 다음 이날은 토일은 이제 법원이 쉬는 날이어서 월요일 날에 영장이 이제 발부가 돼서 수요일부터 이렇게 이제 화요일부터 압수수색이 진행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민변의 참여연대가 이제 기자회견을 한 다음부터 하루도 쉬지 않고 법원이 쉬는 토일을 제외해서 하고는 계속 진행이 되어 있다는 걸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땅은 그대로 있는 것이고 금융위 국세청에서 돈 흐름 파악해서 계좌 추적할 수 있고 차명 거래까지 추적할 수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이 사안은 국민들이 정말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는 사안이니까요. 수사가 철저히 진행이 돼야 됐습니다. 지금 안철수 후보가 검찰 수사를 촉구하는 국민청원을 올렸더라고요. 윤석열 전 총장의 이름까지 거론을 했는데 지금 상황에서 이렇게 직접 청원까지 올린 것은 어떤 측면이라고 보십니까? 지금 현재 서울시장의 출마 의지를 피력하고 있는 후보들은 언론의 주목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슈를 전하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바로 LH에 대한 땅 투기 문제인데 국민의힘의 경우는 당 대표부터 원내대표 그리고 당에 있는 핵심 정치인들까지 나서서 이 LH 문제가 촉발되고 있습니다만 안철수 후보 입장에서는 국민의 당에서 같이 손을 잡고 연대할 수 있는 정치인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언론의 주목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결국은 본인 스스로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주목을 받을 수 있는데 이러한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글을 올림으로 인해서 이 주목도를 좀 본인 중심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모습들이 있는 것 같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여야 할 것 없이 많은 국민들의 공분을 결국은 대리하는 정치인들의 행동이기 때문에 안철수 대표의 같은 행동도 매우 중요한 의미 있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윤석열 총장의 마음을 담아 내일 어디 들어가 있던데 이건 모종의 협의가 있었던 겁니까? 어떻습니까?
윤석열 총장을 둘러싸고 박영선 후보부터 오세훈 후보, 안철수 후보까지 서로 윤석열 구애 작전에 나서다시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의 측면이 있습니다. 윤 총장이 검찰총장직을 퇴임하고 난 다음에 각종 여론조사 지표에서 대권 주자 지지율 상승세가 있는 상황입니다. 네. 여기에 야권 입장에서는 특히나 야권의 유력한 대권 주자로 불리는 윤석열 총장과 어느 정도의 교감대가 형성될 수 있다는 것이 안철수, 오세훈 후보 입장에서는 단일화에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다는 측면이 있고, 박영선 후보 입장에서는 중도 외연합상을 끊임없이 꾀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한 구애 작전들이 나서는 것 같은데, 그만큼 서울시장 보궐선거와 관계없이 앞으로 1년 남은 대통령 선거에서 윤석열 전 총장의 주가는 계속 높아지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권의 단일화 과정은 두 후보가 논의를 해서 프로세스를 세운 대로 국회 언저리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지만 뭐 제가 국회의원은 아니니까요. 그러고 있지만 저조차도 전체적인 국회의원 한 번 다 전수조사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시민단체에서 그런 걸 얘기를 했는데, 국회의원들이 농지로 사용하는 것을 추적을 계속했습니다. 그런데 300명 국회의원 중에 76명인가요? 76명이 지금 농지로 사용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농지가 불법이다 아니다 이런 얘기도 또 나오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인 전수조사까지, 그리고 또 뭐 조부모까지 포함한 전수조사도 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명명백백히 밝혀지면 밝혀져야 되겠죠. 상황들을 우선은, 해야 하는데. 우선은 밝혀지면 이 알겠습니다. 공이 첫 번째로는 야당에 갈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밝혀지지 않고는 다음 정부까지는 민주당은 없다는 분위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국회의원 전수조사 어떤 김종인 위원장은 직접적으로 개발하게 되는 공공재개발이 과연 가능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한 국민 신뢰가 바닥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여기 대해서 국민의힘은 4월 7일 보궐선거를 앞두고 민간이 주도하는 재개발 재건축에 대해서 지금 현재까지 박원순이 분양한 시점, 그리고 문재인 정부의 4년 동안 국정운영의 부동산 정책이 완전히 참담한 실패를 거듭했기 때문에 전혀 다른 형태로서의 부동산 정책들을 언급하고 있는 것이고, 여기에 대한 시민의 평가가 4월 7일에 이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마도 서울시에서의 부동산 정책을 바탕으로 서울시장이 바뀌게 되면 상당 부분의 변화가 이루어지게 될 것이고요. 여기 동조하게 되는 국민들의 목소리가 모이게 된다면 내년도 3월에 있게 되는 대통령 선거를 통해서 결국 부동산 정책이 어떤 방향이 옳은지에 대한 결정이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중요한 것은 공공이 진행하는 가운데 공적 영역의 신뢰도가 땅에 떨어졌다는 이유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분명한 불신을 해소하지 못하게 된다면 변창흠 장관이 주도하고 있는 이사 대책 아마 현실성 있게 효과가 얻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이나 청와대는 2차 부동산 대책에 대한 그런 추진 의지가 굉장히 강해 보여요. 변창흠 장관이 시안을 정해놓은 유임 결정이 난 것도 2차 부동산 대책에 대한 큰 그림을 좀 닦아놓고 소임을 다해라라는 게 문재인 대통령의 말이지 않습니까? 그럼 언제까지 이 시안이 유지가 될 것이냐, 이 부분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우선은 제가 앞서 7월 사전 청약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거를 어떻게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고, 그렇다고 해서 기간이 7월까지 가지는 않을 것 같고요. 청약하는 이제 국민들이 청약하는 것이 7월인 거고, 그 전에 마무리 작업을 끝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도 많은 전문가들의 영상을 봤었는데요. 어떤 전문가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한 학급에서 몇몇 학생이 잘못을 했다고 해서 그 학교를 없앨 것인가, 아니면 그 학생만 어떻게 처벌을 할 것이고, 그리고 그 학교에서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나지 않도록 어떤 제도를 마련할 것인가, 학교에서요.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지금 LH에서 이거를 뭐 일부 LH 공직자라든지 일부 직원들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 밝혀진 바가 없고 수사 중이고 조사 중이기 때문에요. 그렇다고 해도 LH 전체의 문제로 이걸 봐야 되는 것인가, 거기에 대한 좀 의문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국회에서 현행법에, 그러니까 LH 직원이 만약에 잘못했다라고 하면은 지금 형사 처벌이 이제 소급되지는 않기 때문에 이거는 뭐 파면에 준하는 어떤 처벌도 가능하다, LH 자체는 처벌도 가능하다라고 알고 있고요. 그리고 부당이익 환수 부분에 대해서 이제 법적으로 이걸 처리해야 된다. 우리 국회에서 지금 걸려있는 법안이 3가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뭐 현행법에서 부패방지법, 한국토지주택공사법, 공공주택특별법 이렇게 3가지가 업무상 비밀 누설에 대해서 얼마만큼 할 수가 있느냐, 이런 부분에서 좀 걸려있는 것 같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도를 좀 개선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학교를 없앨 것인가 학생을 바꿀 것인가 라는 비유를 해주셨는데, 그러면 LH 개편이 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된다고 보시나요? 우선은 1차 조사가 지금 진행이 됐고 2차 조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물론 2차 조사에는 기초 의원들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LH도 다시 한번, 근데 LH에서 1차 조사가 나왔는데도 이거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기존에 13명이 플러스 7명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수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수사가 토일 법원 쉬는 날을 빼고는 쉬지 않고 계속 진행 중에 있거든요. 수사가 진행이 되고 있고 특검도 남아 있습니다. 특검이 진행이 될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특검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북수본하고 대검형사부하고 같이 협약을 계속하고 있고요. 시도경찰청하고 지방검찰청하고 협약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수사팀과 관할지청이 검사들이 같이 지금 협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진행되는 사항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여기서도 부족하다. 특검 진행된 이후에도 LH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국민들께서 그때는 좀 답을 내놓지 않으실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달라, 해야 된다라는 요구가 있지 않을까 네. 생각을 합니다. 저는 네. 조사나 수사가 명확히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논의해도 되지 않을까 말씀하셨는데 LH가 한국토지주택공사잖아요. 토지공사, 주택공사가 합해져서 만들어진 곳인데 다시 이걸 좀 분리하는 방안도 일각에서 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효율성 문제 때문에 결국 합쳐져서 토지주택공사로 명칭도 변경되고 조직 개편이 이루어졌는데 이 대규모 택지 개발에 대한 권한을 과연 LH에게 주는 것이 온당한가에 대한 국민적 의구심들이 훨씬 커지는 겁니다. 이 정도 시점에서 제일 중요한 건 이 외과 수술을 하더라도 분명한 진단을 통해서 문제가 있는 곳을 도려내기 위한 수술자